여러분, 요즘 정말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한 달만 타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니까요. 어쩔 수 없지 그냥 내야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주변 시니어 분들이 한 달 교통비만 해도 생활비가 빠듯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최근 정말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국민 대중교통비 100% 환급 소식인데요. 정말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교통수단에 적용되는지까지 모두 쉽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장애인,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추가 혜택도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내 생활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부 공식 발표 자료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됩니다. 복잡한 조건이나 어려운 숫자 때문에 머리가 아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번 지원금은 안전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간혹 보이스피싱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신청하고 제대로 받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교통비 100% 환급,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놓치지 않고 오늘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구나 하고 공감하시면서 챙겨가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핵심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중교통비 100% 환급은 정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대상이에요. 어르신이든 젊은 층이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모두 해당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미리 알아두시면 신청과 활용이 훨씬 수월합니다. 첫 번째는 환급 대상 교통수단이에요. 버스, 지하철, 택시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버스와 시외버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럼 택시까지? 하고 놀라실 분도 계실 텐데 맞아요. 필요할 때 병원 가거나 장 보러 갈 때 바로 쓸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두 번째, 환급 방식입니다. 이번 환급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즉, 평소 사용하시던 카드로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따로 현금을 찾아서 환급받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환급해주는 방식이라 따로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영상 후반에 실제 신청 방법과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환급 기간입니다. 이번 정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특정 월 단위로 이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9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교통비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다음 달 카드 계좌에 100% 환급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쓴 건 다음 달에 들어오겠구나 하고 미리 계산해 두시면 생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혜택 대상도 알아두세요. 특히 시니어분들,
1인 가구, 장애인, 맞벌이 가구 등은 필요에 따라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은 카드 환급 외에도 지역별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바로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전국민 대상 단 추가 조건 확인. 어떤 교통수단이 포함되느냐? 버스, 지하철, 택시, 일부 마을 시외 버스. 어떻게 환급되느냐? 카드 자동 환급, 일부 온라인 신청 가능. 언제 환급되느냐? 사용한 월 단위로 다음 달 또는 정해진 기간 내 환급.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받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는 그냥 지나치면 아까워요. 오늘 영상 보면서 내 생활에 적용할 방법을 체크하시고 환급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실제로 어떻게 쓰고 언제 환급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실제 사용처와 카드 활용법, 자동 충전 여부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대중교통 사용처부터 말씀드리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이고 필요할 때 택시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병원이나 마트, 시장을 갈 때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환급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유용하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버스, 시외버스도 포함되어 있어 교통 취약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 사용 방법입니다. 이번 정책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적용됩니다. 즉, 평소 사용하시던 카드로 그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돼요. 현금으로 따로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동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해 주니까 별도 신청 없이도 대부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카드사는 자동 충전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카드를 미리 충전해 두면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바로 사용되고 환급은 카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평소 교통카드를 잘 활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자동 충전 기능을 이용하면 한층 편리하게 환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월별 사용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정책은 특정 월 단위로 대중교통 사용 금액을 집계하고 다음 달 카드 계좌로 100% 환급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9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교통비는 10월에 환급되고 10월 사용분은 11월에 환급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카드로 이용한 금액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생활 계획을 세우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만약 카드 사용 내역을 잘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월별 교통비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과 환급 예정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니어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여러 카드로 나눠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을 합산해서 환급 금액을 계산하므로 여러 장 카드를 사용해도 제대로 환급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환급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카드사 안내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나는 기본 환급 대상이긴 한데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이번 정책에는 시니어, 1인 가구, 장애인, 맞벌이 가구 등에게 적용되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노인분들을 살펴볼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고려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비 환급 외에도 지역별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나 장보기, 친구 만나러 나갈 때 교통비가 큰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이 추가 혜택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나이에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바로 해당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들입니다.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일반 환급 외에도 추가 지원금이나 우선 신청 혜택이 제공될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 여부만 확인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도 놓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1인 가구 추가 환급을 제공해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장보기나 병원 방문 시 교통비 걱정을 덜 수 있으니 생활 계획을 세울 때 한층 여유로워집니다. 맞벌이 가구도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소득이 2배니까 받을 수 없겠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 환급 금액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평소 교통비가 빠듯했던 맞벌이 가구에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 이 혜택들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이고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기본 환급 노인 추가 장애인 추가 모두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놓치지 않고 챙기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비 절약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교통비를 줄이면 장보기나 병원비 등 다른 생활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써도 한 달 생활이 훨씬 편해지겠구나 하는 실감이 바로 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급금은 받으면 다 끝일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전하게 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실수해도 보이스피싱이나 허위 정보 때문에 환급을 놓치거나 계좌가 잠시 묶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 전화, 문자, 카톡으로 지원금 받으세요. 계좌 인증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모르는 번호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런 문자에 속기 쉽기 때문에 항상 공식 정부 사이트나 카드사 앱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놓치면 어쩌지? 걱정되신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 정보주의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카톡 단체방에서 10,000원 더 받을 수 있다. 계좌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 같은 잘못된 정보가 떠돌기도 해요. 혹시라도 보시면 바로 믿지 마시고 정부 공식 발표 자료와 비교하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정보가 많고 혼동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 제한 사항입니다.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생활비, 장보기, 교통비, 병원비 등 일상 필수 지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일부 온라인 쇼핑, 선물 구매 등에는 사용이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면 돈을 헛되이 쓰는 일이 없겠죠. 네 번째는 계좌 관리입니다. 환급금이 들어오는 계좌는 평소 사용하시는 계좌와 혼동하지 말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관리하세요. 통장이나 카드 잔액을 자주 확인하면 이상 거래나 착오 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계좌를 관리한다면 서로 체크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급금 신청 확인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했다면 카드사 앱이나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은행 방문 신청이라면
영수증이나 신청 확인서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제대로 신청했나? 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도록 확인만 잘해도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즐거운 부분이에요. 환급금 받았는데 어떻게 쓰면 가장 효율적일까? 하는 고민이죠. 받기만 해도 좋지만 조금만 계획을 세우면 생활 속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생활비 절약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식비,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등 매달 반복되는 지출에 환급금을 활용하면 한 달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장 볼 때 카드나 선불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통장 잔액 관리도 편해집니다. 이번 달 장보기는 조금 부담되네 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환급금을 활용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비입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병원 진료비, 약가, 건강식품, 정기검진 등 필요한 곳에 쓰면 생활비뿐 아니라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돈은 그냥 생활비에만 써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건강에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활용입니다. 세 번째는 저축이나 비상금 마련입니다. 만약 남는 금액이 있다면 바로 쓰지 말고 소액이라도 저축하거나 긴급 상황 대비용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모아두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교통비가 생겼을 때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조금씩 모아두거나 이자가 조금 붙는 소액 적금에 넣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조금씩 모아도 나중에 큰 힘이 된다는 말, 여기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생활의 질을 높이는 작은 지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독서, 영화 관람, 소소한 여행 준비 등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을 위해 쓸 수도 있어요. 지원금을 꼭 생활비에만 써야 하나? 라는 생각보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팁. 생활 속에서 사용할 때는 목적별로 금액을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생활비용 50%, 건강관리비 20%, 저축비상금 20%, 취미 소소한 즐거움 10%, 이런 식으로 나누어 쓰면 환급금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금을 활용할 때는 주변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면 더 좋습니다. 이번 달 장보기는 이렇게 쓰고 병원비는 따로 모아두자라고 계획을 공유하면 서로 도움도 되고 잘못 쓰는 일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는 습관만 만들어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실제 신청자 이야기를 통해 환급금 활용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풀고 우리 생활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70대 혼자 사시는 김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할머니는 처음에 이 지원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셨는데 직원이 천천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받은 환급금은 주로 장보기와 생활비에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장보기 할 때 카드를 사용하니 현금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고 한 달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하세요. 받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고 생활 계획도 다시 짜게 되더라라고 하시면서 환급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주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은 1인 가구 박 어르신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병원비와 약값에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나이가 있으니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환급금을 진료와 약 구입에 알뜰하게 활용하신 거죠. 그냥 생활비로 쓰는 것보다 건강에 쓰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가볍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를 보면 받는 것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인 이 부부 이야기입니다. 평소 생활비가 빠듯했는데 환급금으로 전기세와 가스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해요. 환급금을 받고 나서야 한 달 생활 계획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 금액은 저축용으로 따로 모아두었다고 하네요. 이분들의 사례를 보면 단순한 환급금이 생활 안정과 비상금 마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 60대 혼자 사시는 최 어르신은 환급금으로 소소한 취미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평소에는 지출 부담 때문에 포기했던 독서 모임과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이 돈으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 생각보다 삶이 즐거워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환급금을 생활의 활력으로 연결한 좋은 예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든 활용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시니어는 생활비와 장보기, 건강이 중요한 분들은 병원비와 약값, 맞벌이 가구는 공과금 부담 완화와 저축, 소소한 즐거움을 원하는 분들은 취미여행,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환급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행복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원금과 환급금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오늘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만 하고 계시면 기회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월소득과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장애인분들 모두 각자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추가 지원 가능. 65세 이상 노인이면 별도 혜택.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추가 지급.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혜택. 여러 조건을 체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놓치면 후회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바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지원금과 환급금은 안전하게, 계획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허위 정보, 사용 제한 사항 등을 반드시 기억하고 공식 안내만 확인하세요. 계좌와 카드를 꼼꼼히 관리하고 미리 사용 계획을 세우면 돈이 흘러가는 방향까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공감과 행동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도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과 환급금은 바로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한 김할머니, 박어르신, 이 부부 사례처럼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 보세요. 받기만 하는 돈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행복으로 연결되는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꼭 챙기세요.